안녕하세요. 2022년 5월 9일 티몽 모닝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얘기는 우크라이나 침공, 새로운 전개 가능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세계적인 긴장감을 그로 인해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인데요. 그리고 그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이유 중 하나인 5월 9일이 다가가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5월 9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월 9일은 러시아의 전승절입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의 전승절입니다. 전승절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대항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기념일을 말하는데요. 소련의 전승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계승한 것입니다. 당시 멸망 직전까지 몰렸던 국가를 위해 싸우다 승리를 거머쥐고 또는 전사한, 한국에서 사용되는 말로 치면 순국 선열을 기리는 날과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러시아는 항상 특히나 전승절에 군사력을 과시했었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하는 시기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는 쉽사리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전승절에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몇 주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특별 군사작전이란 명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 됩니다. 그러나 전승절까지 그럴듯한 러시아 입장에서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전승절을 맞아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일축하긴 했지만 이 예에서도 보이다시피 온갖 우려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냐도 문제고요. 이 외에도 핵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묵모닝에서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카드이기 때문에 더 다루고 싶지도 않고요. 다른 가능성으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부터 빼앗아 장악한 지역인 마리우폴, 헤르손 지역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선언한 다음 해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려는 작업에 몰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존재합니다. 러시아나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나마 평화적인 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2년 2월 23일 기준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복구하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한국 땅을 침공했고 안면이 있는 누군가가 다수 사망했다면 땅을 내어주고 끝내자는 그 선택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 여러모로 어떤 것이든 평화를 향한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어떤 언급을 할 것인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내피실 것인지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예시들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무엇이 됐든 긴장 또는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경제시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더불어 역시 전승절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에는 현지 시간으로 전승절 하루 전인 5월 8일에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예고 없이 진행된 일이었고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 지속을 공고히 하는 것이기도 했죠. 또한 G7,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경제 고립을 강화하기로 했었어요.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러시아의 방송국에 대한 비용 지불, 러시아에 대한 회계, 컨설팅 같은 서비스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차 학살에 관련된 많은 인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언급을 했죠. 결국 5월 9일 전승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이니 우리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은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이 용어 설명을 가져온 이유는 경기 침체가 언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기 얘기가 나오면 추천되는 투자처 중에 하나로 고배당주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배당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들은 창업을 하거나 좋은 급여에 몸을 담고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창업 초기 멤버, 상장 전 기업의 직원이라면 경영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진 않더라도 주식을 갖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주식회사라면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거니까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과 경영에 대해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 위에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회사가 돈을 벌어요. 단순히 직원이라면 연봉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돌아가도록 어려운 결정을 하는 주식회사의 주인들, 즉 주주들은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가 지난 3개월 동안 돈을 잘 벌었고 그래서 회사의 계좌에 현금도 두둑히 쌓여 있어요. 당연히 직원들 월급도 주고 나서 말이죠. 그럼 주주들도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돈을 회사의 운명에 맡긴 채로 회사를 3개월간 움직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른 수고비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남아있는 현금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주인들이 이익을 받읍시다 하고 나눠 받아가는 게 배당입니다. 주주는 보통 여러 명이니까 받아가기로 한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만큼 나눠서 받아가는 개념이죠. 귀에
귀에 좀 더 쏙쏙 박히게 돈 얘기로 직접 예를 들면 가나다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가나다 주식회사는 2021년 12월 31일에 가나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로 공개적으로 알려요. 그리고 이때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그 한 주당 배당금 2,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가나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주 갖고 있으면 200만 원을 받겠죠. 그리고 내가 가나다 주식회사 주식을 4만 원에 산 사람이라면 4만 원 투자해서 2,000원을 한 번 돌려받는 거니 한 번에 5% 정도의 이자를 받는 기분을 낼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는 주식 가격은 계속 변하고 얼마의 주식을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주식으로 회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그런 느낌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이 배당이란 건 남은 이익에 대해서 받아가는 거라서 회사에 돈이 없는데 나눠 받아갈 수는 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남은 이익이란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문자 그대로 그때 회사에 발생한 이익 중에서 비용으로 어디 쓸 데가 추가로 있는 건 아닌 남는 이익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때 이익에서 남은 잉여금이 있기는 한데 회사가 여태 계속 적자였고 빚만 진 상태라서 사실상 회사가 지금 현금이 전혀 없는 마이너스 상태라면 그 마이너스부터 메꿔야지 주식 가진 주주들이 신나서 배당으로 받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회사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 회사에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도 역시 배당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배당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인들이 고생했다 하면서 받아가기로 하는 돈이고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남은 돈에서 얼마를 가진 주식수당 500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 참여 수고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봉이 다가 아니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가져온 두 가지 중 첫째는 한국의 오늘이자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5월 9일이 되는 순간 이때 군사력을 과시하는 러시아 특성상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행보가 결정날 것이라 예상 중이란 거고요.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가져온 거는 배당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외에 늘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언급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배당이라는 것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죠.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티모기였습니다.